앞에 보시면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연습하는 걸 분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 같이 볼 거예요. 요거 한 장은. 그래서 아마 요번 주 내내 풀 건데 요거 끝나면 그 다음 거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풀고 맞추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원래 요거를 완벽히 외워야 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아직 못 외웠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내가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나가면 대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라고 생각하고 뭔가가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푸시면 한 10개 중에 8, 9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칙 그런 것들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업무용 휴대폰 통화요금 5월분 7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가 줘야 되니까.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뭘로 납부했대요? 현금. 그 다음에 얼마 납부했대요? 7만원. 그래서 현금 얼마요? 7만원. 근데 원래는 나가서 대변이 아니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돈이 빠져나가면 현금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원래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긴 합니다. 근데 아직 못 외웠으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그 다음에 돈을 왜 썼나 봤더니 통화요금 때문에 썼대요. 무슨 요금이요? 통화요금. 우리 통화요금 뭐라 그러죠? 통화요금. 통화요금 뭐라 그러냐면 통신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통신비. 그래서 우리 핸드폰 요금을 통신비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통신비. 그 다음에 통신비는 비용 증가예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돈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게 7만 원만큼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나 봤더니 휴대폰 요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휴대폰 요금 얼마 냈다? 7만 원 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걸 분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넣을 거예요. 추후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맞으면 3점입니다. 몇 점이라고요? 3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서울 상점에서 상품 35만원을 매입했대요. 매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매입. 매입은 사는 거잖아요. 사면은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니까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상품 35만원. 그렇죠. 상품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상품이라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자산이야. 그 다음에 증가하면은 차변이고 감소하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20만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주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2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변과 대변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차변이 35만 원이고 대변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모자르죠, 대변이? 네, 15만 원.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잔액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뭘로 하셨대요? 외상. 그래서 외상으로 산 걸 뭐라 그러냐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 갚아야 되는 거 뭐라 그래요? 부채.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래서 그 10가지를 외우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이고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이고 이런 식으로 위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맞추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앞에 보세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못 받았다, 미수금. 그 다음에 안 줬다, 미지급금. 요렇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밑자 들어간 거랑 외자 들어간 거,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요,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에 위에 거 쓰는 거고요, 밑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전반에서 다 하는 질문입니다. 초반에. 여기 뭐라고 썼죠? 상품이라고 썼죠. 상품.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네. 제품은요? 네,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파는 목적은 똑같은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다가 팔면은 그건 상품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서 직접 제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공장이 있네, 그러면 제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파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파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은근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상품 보고 제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품 보고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이거 헷갈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이거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상품 쓸 거냐 제품 쓸 거냐 이것도 내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외상매입금 썼죠. 여기 외상매입금 쓴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상품은 사다가 뭐 할 거라고요? 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팔 거니까. 근데 안 팔 거일 때에는 요 밑에 있는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예, 안 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쇼파를 샀어. 그럼 우리 쇼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쓰는 거지. 예, 그때는 요 밑으로. 예.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할 때 쓰려고 컴퓨터 샀어. 우리 회사 컴퓨터 파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때는 밑으로.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미수금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 없이 못 받은 거.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 있는데 못 받은 거.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결하는 연습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앞으로 여러 번 더 해요. 왜냐면 초반에 헷갈려 하시니까. 그리고 처음에 헷갈리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시험장 가서도 헷갈리면 이제 그때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0개월. 네, 거기 상환 기간은 10개월 후라고 거기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요, 3번 문제. 네, 3번 문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0개월에다가 뭐 하시라고요? 밑줄 치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계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요. 단자가 무슨 단자죠? 네, 짧을 단자예요. 그 다음에 장자는 길장자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상품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단기야. 얘는 장기야.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년보다 짧으면 단기, 1년보다 길면 장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배우고 나신 다음에 뉴스 보면 뉴스가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회계에서 쓰는 용어도 경제 용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뉴스 설명할 때에도 경제학적인 용어를 좀 쓰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는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입. 차입의 뜻이 뭘까요? 네. 빌려오다. 네, 그렇죠. 입자가 무슨 입자예요? 들어올 입자예요. 그래서 차입은 돈 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차입금이 있고요. 얘는 부채예요. 왜냐하면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고, 그 다음에 반대로 대여금이라고 있어요.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는 걸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을 빌려오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차입금.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반대적인 성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차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네, 들어오겠죠. 그러면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원. 현금이 많아졌으니까 자산의 증가. 근데 이거를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게 현금은 많아졌지만 그 대신 모두 늘어났죠? 예. 그 내가 빌린 돈도 늘어나겠죠? 근데 1년 이내니까 무슨 차입금이라고 하세요? 예,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단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그래도 돈 빌리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채도 늘어나지만 모두 같이 늘어나요. 이자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자 없으면 돈 빌리기 좋죠. 원금만 갚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돈 빌릴 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돈만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갚아야 돼요.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집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이자가 너무 어때요? 높죠. 네. 지금 뭐 8%, 9%, 뭐 1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 가면요. 1억 빌리면 이자만 1,0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행에다 얼마 줘야 돼요? 1,000만 원 줘야 돼요. 원래 1억이면 네. 50만 원 돈, 40만 원 돈 나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 할 때 내가 낸 이자보다 집값이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집 사면은 이자보다 올라갈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막 국가가 막 돈 빌려줄게 해도요. 집값이 못 올라요. 왜냐면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자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집값은 뭐 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반응이 오지 않겠냐.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저는 1번 쫓아갈 것 같아요. 1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죽어나냐면은 마지막에 집 산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제일 길게 빌리면 몇 년이죠? 30. 네, 30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30년짜리 빌렸으면요, 30년 동안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근데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5%에 빌렸어. 그러면 이자만 150%예요. 3억 빌리면은요, 4억 5천을 3년 동안 줘야, 30년 동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원래 다 계산해서 집을 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3년 후에 집 올릴 거야. 내가 10억에 사면 15억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이자 계산해도 내가 이익이 나겠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고요. 지금까지 뜻대로 됐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릎 정도 그래프가 왔을 때 사서 어깨 정도 그래프 오면은 팔아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깨에 안 팔고요, 머리에서 팔라 그래요. 근데 그 머리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머리가 최고점인데. 네. 그래서 이게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같은 마인드이신 분들은 절대 주식, 코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로또나 아니면 저기 연금 복권 이런 거 하세요. 네. 연금 복권 1등 당첨되시면 저기 20년 동안 500만 원씩 줘요. 그래, 세금 떼고 나면 한 400 정도 들어오거든요. 20년 동안. 그럼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잃는 게 적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많이 벌려면 많이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처럼 조금 벌려면은 조금만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직원. 이거 앞으로 많이 나와요. 직원인데 그 앞에 무슨 처 직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매출처 직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무슨 처 직원이라고요? 매출처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접대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은 뭐라 그래요? 접대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처 사람들 오면 뭐 한다 그래요? 접대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회사가 복지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사 가셔서 이게 얼마 있나 보세요. 왜냐면 복리후생비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직원. 그래서 회사 갔더니 우리 회사는 복리후생비가 높네. 그러면 직원들한테 뭔가 나가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사 갔더니 회사 규모에 비해서 복리후생비가 적어. 그러면 직원들한테 뭔가 쓰는 게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 접대비. 필요 악입니다. 필요는 한데 악이에요. 예, 얘 때문에 건물을 개판으로 짓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근데 접대비로 1억을 썼어. 그러면 이 건물은 10억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스타트부터 몇 억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9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일단 1억을 던졌잖아요. 10억짜리 갖고 오면 10억으로 짓냐고요. 어느 바보가. 9억으로 스타트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접대문화긴 합니다. 왜냐면 이놈의 접대문화 때문에 능력 안 되는 사람이 갖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근데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맛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없앤다 그러면 난리 날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난리 칠 것 같아요? 대통령. 아니죠. 대통령은 그런 얘기 못하고 그렇죠. 시장님이나 정치인들. 예, 접대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예. 진짜 많이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처남이 저기 있었거든요. 인천시청에서 저거 담당했었어요. 인천시에 있는 주차장 담당. 예. 그 허가권도 갖고 있었어요.
툭하면 전화 온대요. 정치인들이나 시장님이나 구청장 막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누구 가니까 잘 부탁한다고. 예. 주차장 지어줄 수 있게 허가 내달라고. 왜냐면 주차장 떼돈 벌잖아요. 맞죠? 역 주변에 주차장 하나 만들면은요 떼돈 벌어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거기에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받으러 온대요. 근데 저희 처남이 완전 공무원 스타일이거든요. 앞뒤 꽉 막혀서. 전 그런 사람이 공무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절대 유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유두리가 생겨버리면 법을 피해가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허가 하나도 안 내줬어요. 오면 오셨냐고, 그다음에 서류 놓고 가시라고 허가 안 내주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압박이 그렇죠. 예, 심하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이면 그 정도 대포는 있어야지. 그래서 꼭 근데 요거 있잖아요. 받아보시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6년 가까이 컴퓨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명절 되잖아요. 연말 되잖아요. 옛날 얘기죠? 네, 옛날 얘기죠. 거의 한 15년, 20년. 예. 참고로 저기 뭐냐 경찰서에다 신고하셔도 돼요. 어차피 소멸시효 기간 지났기 때문에 예, 상관없어요. 옛날 얘기니까. 예. 그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1년에 뒷돈으로만 한 5, 600 받았어요. 명절날 주죠. 스승의 날 주죠. 연말 때 주죠. 제가 그때 10개 반을 맡았거든요. 일주일에 10개 반 하는데 한 반당 20명씩 10만 원씩 들어와요. 한 반당. 그러면 그것만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친하신 분들이 또 따로 챙겨줘요. 그리고 한 분은 맨날 저거 선물을 하세요. 책 선물. 근데 책 피면 뭐가 나와요? 봉투가 나와요. 네, 근데 사람이 못돼 처먹었다라고 느낀 게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돈으로 그때 130만 원을 받았거든요. 월급보다 더. 네, 그럼 괜찮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집에 가는데 명절 때였어요. 양손에 식용유도 하나 없는 거예요. 괜히 서운한 거 있죠. 근데 식용유가 좋아요? 130만 원이 좋아요? 130만.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 뇌물 받다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이해해요. 왜냐면 내가 그 생활을 잠깐 했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명절 되잖아요. 그럼 명절이 가까우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얼마 줄 거지 이번에? 받아서 뭐 하지?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꽁돈은 솔직히 안 받는 게 스타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한 번 스타트 하면은요 못 끊어요. 맞아. 그리고 남는 거 없어요. 그때 다 쓰고 지금 100원도 없어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밥 먹이거나 선물하거나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우리 돈 쓰는 걸 대부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요? 10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시험장 가서 몇 문제를 맞추느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컴퓨터. 우리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한 번 사면 1년 이상 쓰죠? 네, 그 1년 이상 쓰는 걸 비품이라고 해요. 네, 비품. 그래서 비품이 뭐냐면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집기류나 비품류, 요거를 비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책상, 의자, 뭐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해요. 근데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그래서 처분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처분의 뜻이 뭐죠? 네, 없애는 거. 그러면 내가 가져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비품. 대변의
네, 왜냐면 처분하면은 나가잖아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요? 25만 원. 자산 감소. 왜냐면 우리 컴퓨터 팔면 컴퓨터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25만 원을 받고 처분한 거 아니에요? 네, 25만 원. 받고 처분했잖아. 네, 처분하고 대금은 언제 받기로 했어요? 월말에. 그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금. 설명 또 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미수금 차변이에요, 그러면? 네, 미수금 차변입니다. 그래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일단 외상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그래서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미수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는 거기 써 있잖아요. 판매하던 컴퓨터예요? 사용하던 컴퓨터예요? 사용하던.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금. 그 다음에 안 줬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계속 나오면 계속 설명 드릴 거고, 이상하면은 계속 질문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답 드릴 겁니다. 혼자 떠들기 외로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것도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질문해 주거나 제가 하는 얘기 들어주면 되게 고마워요. 네, 왜냐면 어쩔 때는 8시간 내내 혼자 떠들 때가 있어서. 그러면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그리고 6번이 집 나갔어요. 네, 집 나갔죠? 네, 6번이 돌아올 때까지 7번 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재민 돕기랑 거기 끝에 보시면 기부. 우리 좋은 일에 돈 쓰는 거 뭐라 그러죠? 네,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부금. 그래서 수재민 돕기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기부금 300. 비용의 증가. 기부금과 접대비의 차이는 하나예요. 둘 다 돈 쓰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접대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우리 회사 거 물건을 팔아먹을 거야.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접대비고, 기부금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부할 때 목적 없잖아요. 그냥 이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어 해서 내는 게 뭐예요?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기부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 앞에 사람이 다 잘못해놔서 그래요. 기부 열심히 했더니 그 돈 가지고 삥땅 치시고 골프 치러 가시고 해외여행 가시고 이런 거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좀 호되게 혼내줘야 되는데 뭐 집행유예래요. 땡. 네, 그래도 언젠가부터 기부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본처럼 전 딱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징역 30년 때려버린 적 있어요. 사망자가 2명인가 3명 정도 나갔고 법원에서 괘씸죄로 한 명한테 세게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합의 보고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요. 근데 진짜 누구 하나 재수없게 걸려갖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게 해서 한 50년 때려버리면은요 못해요. 무서워서.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약하니까. 사람 죽이고 네. 3년 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못 바꾸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 법 만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안 올려놔요.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예, 그렇죠. 그럴까봐 못 올려요.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300. 그리고 입력은 대빵 쉬워요. 쉽긴 하지만 타자는 조금 치셔야 되니까 타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공부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는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네, 앞에 잠깐 봐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10만. 네, 이거 10만 원이에요. 없는 10만 원이에요 이거. 심표 잘못 찍었잖아요. 자유증.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심표만 보고 읽는 분들 계시는데 심표는 항상 몇 자리마다 지켜야 돼요? 세 자리마다. 참고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은행에서 직접 이제 써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원은 10만 원을 잘못 써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 얼마를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심표만 보고. 그러면은 심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글로 적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서도 계좌이체하면 10만 원을 그냥 치면 심표 자동으로 찍히고 요 옆에 10만 원죠.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심표를 잘못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 한글로 써놓으면은 실수할 확률이 어떻죠? 적죠. 그래서 지금은 그 프로그램 계좌이체 핸드폰으로 직접 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숫자 치면은 옆에 한글로도 떠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얼마예요? 101만 원입니다. 이거 100만 원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한도전 바거든요. 무바.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하하 씨가 고깃집 가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101만 원입니다. 맞죠? 네. 100만 원도 맞는 얘기예요. 맞기는 100만 원하고 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잘해야 되냐면 저희 나중에 회사 가시면은요 막 이런 거 읽어야 돼요. 105만 3,264만.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빨리 읽어서 거래처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 난리 났었는데 이거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직원이 빨리 불러주다가 10만 원이라고 읽어준 거예요. 예시긴 해요. 이 금액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예시로 잘못 불러준 거예요. 근데 거래처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거래처 상무님이었나 부장님이었나 찐따짓 해갖고 진짜 10만 원 보낸 거예요. 근데 본인도 100만 원인 거 알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네 직원이 얼마라 그랬다? 10만 원이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10만 원 보낸 거다. 이지랄 떠는 놈들이 있어요. 꼭 보면. 예. 그리고 이게 거래처도 좀 잘 된 사람을 만나야지 진짜 뭐 같은 사람 만나면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바꿔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거 갖고 막 난리 났었어요 회사가. 근데 다행인 건 물어보세요. 숫자를 읽을 때요. 예. 제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그냥 몇십만 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불러줄 때도 그냥 넘버만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를 회사 가시면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건 진짜 잘 들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이면 1000000이요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100만 원이요 이게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유학 갔다 오셨나 본데요? 아니 그분이 유학 갔다 오신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네. 3,050, 컴마 000 이렇게 불러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죠. 컴마를 그렇죠. 컴마까지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저거일 수도 있어요. 기존에 불러줬다가 잘못 불러줘서 한번 혼났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요거 보고 3,000,000,000이요. 그러면 또 알아듣긴 하잖아요. 근데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권장드리는 건 대한민국은 아직은 금액으로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요. 이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하지. 30000000 그러면 아마 그럴걸요? 얼마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권장드리는 거는 그냥 금액으로 불러드리는 거 그게 좋긴 합니다. 가면 갈수록 뭔가 메말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 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을 때마다 그 문구가 딱 들어와요. 거기 대문짝만하게 써 있잖아요. 정이라고 초코파이. 근데 요즘에는 시골 가도 정 없어요. 요즘에 시골 귀농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롭힌대요. 텃세가 심해갖고 우리 동네 들어오려면 1,000만 원 내야 돼. 그 돈 내. 그럼
꼴은 센 데는 그런데 참고로 수도권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돈이 적대요. 그러니까 저 아는 애가 시골에 사는데 걔는 30만 원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네. 강원도나 어디 근데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단위가 커진대요. 희한하게.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뭐 마을 해변에 뭐 그렇죠. 마을 회비로. 네, 처음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 마을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한 명의 일원으로 들어오려면 요 정도를 기부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마을회관의 회장님이 그 사람 귀농한 사람한테 회장님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해줘요. 대우를 해줘요. 그 사람 아니면은 완전 그렇죠. 어떤 마을에 이렇게 있으려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혼자 계세요. 외딴 쪽에 산 올라가는 초입에 그냥 아시는 분이 싸게 팔아갖고 땅 사서. 네.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해요 요즘에.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책상 의자.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1년 네, 1년 이상 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비품이에요. 뭐라고요? 비품. 그 다음에 구입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구입. 예, 들어오겠죠. 왜냐면 구입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비품 얼마치 샀다고요? 30만 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언제 드리기로 했어요? 월말에.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미지급금이에요. 왜 미지급금이냐면 거기 책상 의자 앞에 영업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영업용이면 판매용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안 줬으니까 요때는 뭘로 쓰는 거라고요?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이 부채의 뭐예요? 증가. 그리고 두 개만 더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차입금. 그래서 단기차입금의 뜻이 뭐냐면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돈 빌리면 뭐 줘야 되죠? 예, 그래서 80만 원에 이자 5천 원에서 뭘로 지급하셨대요? 현금. 그래서 80만 5천 원. 그다음에 지급했으니까 나가죠?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차변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왜 줬죠? 빌린 거 있었죠? 그 빌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차입금. 얼마 빌렸다고요? 80.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돈 갚으면 부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돈 갚으면? 네, 부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채의 뭐요? 감소. 그러니까 그 10가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부채가 줄어들었네? 그러면 무조건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이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 비용이 있고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돈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죠. 그러면 비용이 맞을까요? 수익이 맞을까요? 비용이 맞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5,000원 비용의 증가. 그래도 초반에는 좀 헷갈려요. 그리고 초반이 제일 아마 힘드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열흘 정도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헷갈리기도 하고 앞에서는 뭐라고 떠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기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넘기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든지 다 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 잡아가면 끝까지 가는 거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엑셀이요? 네. 엑셀 함수급으로 되어 있는 거 나중에 하나 있어요. 전 엑셀이 더 좋던데. 전 함수 대빵 살아가는 거죠. 대빵 재밌어요. 살아있어도 이제 나이 들면 그 다음에 10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인물 나눠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상품 50만 원을 매입했대요. 매입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차변 상품 5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표 발행. 수표 발행. 무슨 발행이요? 수표 발행. 네,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에요. 진짜 예쁜. 설명은 드릴 겁니다. 자산의 감소.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고요? 수표. 그래서 우리 TV 같은 거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나 젊을 때 백지수표 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회사에서 요 예금에 가입을 하시면은요 백지수표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뭐 하면 되죠? 쓰면 됩니다. 백지수표가 뭐예요? 금액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10억을 쓰면 요 수표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억.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셨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어. 그러면 농담 아니고요. 잘릴 때까지 다니세요. 왜냐면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자금력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표 우리 돈처럼 쓰잖아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되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요. 월급 잘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월급 밀리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참고로 월급하고 퇴직금 못 받은 거요. 지금 계산하면 1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한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매년 발표해요, 국가에서. 그래도 국가가 파악한 것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요.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1조면은요, 이자 5%만 잡아도 500억이에요. 이자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왜냐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망가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일부러 부도내는 사장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부터 저도 한 2달 밀려본 적이 있는데 짜증나요. 왜냐면 내가 그 돈 받으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참고 버텼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월급 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회사 들어가서 이쪽 자리 꿰차는 순간 월급 계산 내가 해요. 그러면 월급 넣어줄 때 누구 거 먼저 넣을 거예요? 내 거 먼저 넣겠죠. 그럼요. 그래서 거래처들도요, 마음에 안 들면 저기 입금 늦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종종 있어요. 거래처 중에서 까부른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일부러 그 다음날 보내버려요. 아, 깜빡했다고. 그래서 연말 되거나 명절 되면요, 격리 직원 거 선물 챙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입금 좀 빨리 해주세요. 왜냐면 입금은 내 맴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깜빡했네요. 어저께 보낸 줄 알았는데 이러면 본인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장한테 왜 입금을 했어? 그 정도 짬은 된 다음에 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 그래서 이거 앞으로 많이 나와요.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